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진나라의 멸망까지 확인을 했죠. 그쵸?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엄격하게, 지나치게 엄격했던 법가적인 통치가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하는 내용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는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의 중국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느냐, 요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진승 오광의 난으로 중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농민 반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농민 반란의 이름이 바로 그들의 이름을 딴 진승 오광의 난입니다. 알겠죠? 자, 진승 오광의 반란으로 진나라가 멸망하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국을 다시 통일하겠다라면서 등장했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나라를 세운 항우, 그 다음에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워낙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 초나라와 한나라 간의 싸움이 워낙 그 전략을 많이 짜야 돼서 이 당시에 이 초와 한의 경쟁을 보드 게임 전략으로 만든 게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바로 이 아이고 죄송 바로 장기입니다. 장기. 여기 장기 보면 여기 빨간색 말이 한나라고요. 여기 초록색 그 말이 이게 원래 여러분 거기 보면 초록색이죠. 여기 초나라인데요. 이렇게 두 나라의 전쟁을 이제 보드게임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우리 이제 계속 넘어가도록 할 건데, 우리 계속 볼게요. 그럼 딱 보면 알겠지만 항우는 지금 칼자루 두 개 쥐고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얘는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전쟁, 싸움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쟁, 싸움을 잘하는 항우가 이기는 게 훨씬 뻔할 텐데 한나라의 유방이 얘랑 경쟁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바로 유방은 그 항우와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친구가 굉장히 많았던 얘기야. 도와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을 워낙 잘 쪘던 이 유방,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서 물량으로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었던 유방, 그 다음에 싸움은 혼자서는 굉장히 잘했던 항우, 이 두 사람의 싸움, 결국 누가 이겼을까? 여러분 제가 전쟁에서 이긴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머릿수, 쪽수라 그랬죠. 그쵸? 자, 그러니 이 아무래도 점점 전쟁이 유방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됐습니다. 한나라가 물량으로 압박해서 초나라를 포위하고 이 구석으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초나라가 싸움은 잘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어. 이 버티고 있으니 이 유방이 어떻게 해야 얘를 해치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방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초를 주면서 완전히 한나라 군대로 포위를 한 다음에 한나라 사람들이 이 초를 둘러싸은 다음에 초나라 국민가요를 막 부르게 된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 롤린이라던가 뭐 아이유 셀러브리티라던가 작년에 데이트했던 아무 노래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걸 막 부른 거야. 이 노래를 왜 불렀느냐? 여러분 이렇게 초나라 노래를 막 부르니 초나라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옛날 생각나니까. 이 전쟁에서 만약에 지면 우리 다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집도 생각나고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얘네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한창 유행했던 노래 같은 걸 막 틀어주니까 진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와, 나 진짜 죽어가지고 다시는 이 노래도 못 부르면서 그렇게 죽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초나라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게 아니 어떻게 한나라 애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그렇게 잘 알고 있나? 이것도 궁금한 거야, 그치? 야, 왜 잘 알고 있겠어? 우리나라 이미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점점 초나라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전쟁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면서 결국 초는 멸망하게 되었고요. 한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유방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힘보다는 친척들,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아까 그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었으면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공짜? 없다고, 그치? 자, 공짜 없으니까 당연히 보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전에도 보답이 제후 칭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능력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차지한 그 집 근처, 수도 근처에다가는 부하를 보내서 다스리지만 약간 먼 곳은 이제 친척, 조카 같이 얘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제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후를 보내서 이들을 권력을 많이 인정해주는, 즉 여러분 여기 바깥에 여기는 봉건제죠, 그렇죠? 부하르들을 보내 여기는
군현제죠. 그죠? 자,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를 적당히 짬뽕한 제도 군국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해 둘게요. 자, 한나라 첫 번째 황제 바로 그 고조 유방이죠. 그쵸? 유방은 군국제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제후들에게 나의 도움에 대한 보답도 주고 동시에 자기 근처는 직접 통치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봉건제는 사실 필연적으로 황제와 이 제후 간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제후와 황제가 멀어지면 이 봉건제는 끝이 나는 거니까 더욱 더 멀어지기 전에 빨리 봉건제를 없애야겠죠. 그게 언제 일이었느냐? 한나라의 7번째 황제였던 무제 때 일이었습니다. 자, 무제는요, 이 정도면 우리 제후랑 황제 사이는 충분히 멀어졌다. 더 이상 이 제후들을 살려뒀다가 나중에 또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던가 나한테 덤빈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후들을 온갖 트집을 잡아서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제후들이 다스리던 땅까지 전부 부하를 보내가지고 직접 통치하게 됐습니다. 자, 직접 통치하는 거니까 이제 봉건제 사라졌네요. 그죠? 자, 사라지고 이제 중국은 다시 군현제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자, 군현제로 통합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하들은 왕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권력이 중앙에 있는 황제에게 집중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체제를 중앙 집권 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 집권 체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할 거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생각을 해두고 갈게요. 자, 우리 넘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제가 되면서 무제는 제후들을 대거 날려버리고 죽여버리는 전쟁을 벌였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사람을 막 죽여가면서 얻은 권력, 내가 힘이 셀 때는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영원히 힘센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면 원한을 살 일이 많아져요. 제후의 아들들이 나를 미워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이씨, 저 새끼 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거기다가 내가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야, 나도 저 새끼도 사람 많이 죽였는데 나도 죽일 거야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에 불만이 생겨서 이렇게는 좀 통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자, 무제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제 좀 그만 죽일 때가 됐나라고 한창 생각하고 있을 때 때마침 동중서라고 하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자가 등장해가지고 야, 이제는 잡아 족치어서 죽이는 것도 정치하지 말고 우리 질서, 황제 말은 알아서 질서 있게 잘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절을 잘 지키자. 그리고 황제가 또 예절 잘 지키는 애들한테 인자하게 해주자. 자, 우리 이런 거를 다 죽이지 말고 교육으로 해결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주장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바로 교육과 잔소리를 중요시 여기는 무제도 이 말을 듣고서 그래 맞아 이제 그만 죽일 때도 됐지라고 생각을 해서 무제도 앞으로 아이고 죄송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통치 방식이었어요? 기억나죠? 바로 공자, 유학이 얘기했던 통치 방식과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한나라는요. 무제 시기에 들어서 유학을 한나라의 통치의 기본 생각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공자는요. 기본적으로 죽이고 없애는 것보다 교육, 잔소리, 가르침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육, 잔소리, 가르침 이게 최고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무제도 유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우리나라 역시 가르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이름이 뭐예요? 바로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 시기 때 한나라에서는요. 직접 좋은 학교였던 태학 국립대학을 세운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뭐 서울대 같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대학을 세워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이제 나라 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자, 제후들 해치웠지. 그치? 자, 제후들 해치웠지. 그다음에 법과 통치로 인한 불만을 유학을 들여옴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했죠. 자, 나라 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라고 생각한 무제는 이제 나라 바깥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라 바깥에 누구? 바로 고조선. 동쪽에는 고조선이었고요. 북쪽에는 흉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조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배웠지만 고조선은 지금 뭘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었냐면은 이 한반도 남쪽에 가면요. 고조선보다도 조금 아직 발전이 덜 된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조선은요. 한나라에서 되게 많이 발전한 철제 뭐 도구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도구를 사들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붙여서 요쪽 애들한테 팔아 가지고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쁩니다. 왜? 우리가 만든 거를 우리가 직접 팔지 못하고 얘네들이 이걸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조선 이놈들이 더 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얘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무제는 나라 안을 잠시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위에 리모컨이 안 나오지? 나왔다. 자, 고조선이 더 강해지기 전에 고조선을 없애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디를 보았느냐 바로 만리장성을 세워서라도 막고 싶었던 이 흉노를 어떻게 해치울 것인가. 자,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세워가지고 얘들의 침입을 막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전혀 못 쳐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빙글빙글 돌아서라도 계속 지금 자꾸 한나라 땅에 쳐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한나라가 혼자서 해결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무제는 흉노를 해치우려면 우리가 친구를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무제가 생각했던 친구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월지입니다. 월지. 월지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흉내를 몰아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치? 자, 그때 당시 이제 월지랑 동맹을 맺기 위해서 출발한 게 바로 한나라의 장군이었던 장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당시에 요 지역이 죄다 흉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건이 월지한테 건너가려면 어디 땅을 거쳐야 돼? 흉노 땅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장건이 어떻게 이제 흉노 땅을 거쳐서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지. 흉노에서 장건이 이쪽으로 가는 걸 보고 당연히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야, 너 왜 가? 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그치? 근데 얘가 가는 이유 뻔하잖아요. 흉노가 좋아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당시에 흉노는 장건이 다른 놈이랑 동맹 맺기 전에 얘를 가두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장건을 가둬뒀습니다. 흉노 땅에다가 무려 10년이나요. 장건이 이동안 10년 동안 잡혀 있는 동안에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만들고 그냥 가정을 차려서 살고 있었는데 장건의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황제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단 말이야. 무제는 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10년이 지났을 때 흉노가 조금 이제 방심을 하고 있을 때쯤 장건이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지. 장건이 도망을 쳐가지고 월지를 찾으러 갔더니만 이놈들이 그새 더 서쪽으로 가버린 거야. 자, 장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끈질기게 이 월지를 따라갔습니다. 자, 월지를 따라가가지고 야, 나 너네랑 동맹 맺을래?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월지가 야, 우리 이제 흉노 땅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흉노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걔네 해치울 동맹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며 동맹을 안 맺겠다고 하는 거야. 장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을 보고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장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누구 땅을 타고서 흉노 땅을 타고서. 그래서 여기서 또 잡혔습니다. 자, 또 잡혀서 1년을 잡혀 있다가 다행히 자기 부인들을 다 데리고서 다시 한나라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동맹은 실패했지만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헤매던 장건, 그 시기에 흉노도 어쨌든 점점 위축이 되면서 한나라도 점점 흉노의 위협을 안 받게 됐고요. 장건 역시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월지까지 가는 땅을 알아냈는데요. 월지가 비단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비단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지? 포사를 위해서 막 찢었던 거. 그러니까 이 월지 애들한테 팔아먹으면 훨씬 돈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때부터 이 서쪽으로 가는 비단길을 타고서 교역을 열심히 하게 되었으니 요 길을 우리가 비단길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뒤에 학습지에서 정리할 거니까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고조선을 멸망시켰지, 비단길도 팠지, 흉노랑도 막 전쟁하고 다녔지 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라에 돈이 모자라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에 돈이 모자라면 쉽게 생각하면은 세금을 올려가지고 나라의 돈을 다시 채우면 되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미도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더 올리면 백성들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반란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무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 아닌 척하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생필품을 장사해야겠다. 생필품을,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서 가게를 차려가지고 장사하면 다른 가게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경쟁을 못하게 독점으로 생필품을 팔아치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꼭
필수적인 생필품을 팔기로 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음식하고 조리하고 요리하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바로 소금 그리고 철,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국가 상점에서만 사게 만들었어요. 자, 국가 상점에서 사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싸게 팔려고 절대 아니지. 지금 뭐가 모자라서 이런 거야? 세금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걷어야 될 세금만큼을 붙여갖고 팔아먹은 거야. 원래 소금이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파는 거야? 2,000원에 파는 거야. 2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여러분. 그치? 2,000원에 팔아가지고 1,000원은 세금처럼 쓴 거죠. 그쵸?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쵸? 그 나라는 점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요. 근데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겠지. 그치? 일단 우리 학습지 채우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다시 통일됐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한나라를 세운 유방, 그 다음에 초나라를 세운 항오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누가 이겼다고 했어? 한나라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한해 유방은요, 한나라의 첫 황제 고조가 되었습니다. 자, 고조는 도와준 사람을 보답해주기 위해서 봉건제와 군현제를 적절히 섞은 제도 군국제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군국제가 왜 군국제냐면요, 제후들이 받았던 땅을 국이라고 부르거든요. 부하들이 받은 땅은 군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래서 부하들이 받은 땅, 제후들이 받은 땅 합쳐가지고 군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나 7번째 황제였던 무제 때 군현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이때 그를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됩니다. 자, 그리고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막 죽이지 않기 위해서 육아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정했고요. 자, 이후에 태학이 설립되어서 육아를 열심히 교육했다. 유학에서 제일 관심 가진 게 교육, 잔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라 안이 안정됐어. 그럼 뭐 하면 돼? 흉노 정벌하러 가고, 결과적으로 아주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고조선은 아예 정복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돈이 모자라. 자, 그래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소금, 철을 나라에서 독점 판매하는 제도, 요 제도를 우리가 전매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매제도를 실시했다는 거는 더 이상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실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깥에 종이 치네.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매제도를 실시했다는 거는 이미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너무 지금 세금이 많아진 거야. 냄비가 막 10만 원이야. 소금 하나에 막 10만 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소금에 철 도구 사느라 세금 낼 돈도 없는, 진짜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 거야. 자,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결국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황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제 때야 무제가 워낙 전쟁도 잘하고 힘도 세니까 덤비지 못했지만은 이젠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새끼 가만두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해서 황제의 외삼촌이었던 왕망이 멍청한 조카를 몰아내고 내가 한번 제대로 정치를 해보겠다라며 한나라를 일시적으로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왕망은요, 지금 평민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부자들한테 오히려 왕창 뜯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부자들이 가진 땅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일단 일반 농민들한테 막 나누어 주는 제도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자, 평민들이야 당연히 왕망이 하는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싫어하지 않겠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내 땅을 빼서?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 돼? 하면서 불만을 막 엄청 표출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 나라에서 일반 농민들, 평민들이 힘이 셀까요? 아니면 부자, 귀족들이 힘이 셀까요? 당연히 부자들이 힘이 세겠지. 얘들은 기분이 나빠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참아야 되는데 부자들은 안 참는단 말이야. 안 참기 때문에 바로 왕망을 그냥 내쫓아버리게 됐습니다. 내쫓아버리고, 야, 옛날에 우리 말 잘 들었던 한나라 황제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부자 잘해준 한나라 황제가 훨씬 나아 하면서 다시 한나라 황제의 자손이었던 광무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나라를 다시 되살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뒤에 생긴 한나라다라고 해서 후한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한 시대는요, 시작할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사실 광무제는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이 나를 도와준 부자들과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잘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야? 어쨌든 그러든가 말든가 간에 이 후한에 들어서 이 부자 귀족들이 자기들이 이제 막 황제를 세워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황제한테 계속 꼽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야, 너 우리 덕에 황제 됐잖아. 너 우리 없었으면 황제 못했어. 너 우리한테 은혜 꼭 갚아야지. 라며 황제에게 굉장히 많은 압력을 넣게 됐어요.
더 문제는 뭐야? 이 당시에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황제들이 아주 일찍 죽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문스럽게도 일찍 죽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기 황제, 어린이 황제가 줄줄이 올라오는 거야. 황제는 막 8살, 9살입니다. 했죠? 근데 얘가 상대해야 되는 이 당시 부자들은 막 40대, 50대, 뭐 60대 뭐 이래요. 여러분 8살, 9살이 말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40대, 50대, 60대를 이기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여러 신하들이 야, 황제 진짜 별거 아니다. 저 새끼 존나 바보야. 쟤 아무것도 시키는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자라고 하며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황제를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점점 장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큰 토지를 소유한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호족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이 황제가 있지 않은 이 지역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막 큰 토지를 가지고서 점점 정치적인 권력을 늘리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은 이 호족들이 너무 떵떵거리니까 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이씨 나 얘네들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왕 주변에는요 폐하 황제 폐하 호족들 너무 무섭죠. 걔네들 말 듣지 말고 우리 말만 들으세요. 황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라면서 황제를 점점 속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얘네들이 황제를 속여가지고 뭘 얻겠어요? 농민들이 내는 세금 같은 거 있지, 그치? 그 세금을 얘들이 잘 거두면은 황제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넌 가만히 있어 하고 자기들이 반뚝 잘라서 가져버리고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자기는 가진 채로 황제한테 넘겨주지도 않는 거야. 또 황제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 쥐어짜겠죠? 이러니까 백성들은 또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렇게 황제의 근처에서 황제의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던 애들인데 얘들을 우리가 내시 또는 환관이라고 부릅니다. 좀 환관. 얘네들한테 이제 황제가 완전 홀려버린 거야. 그러니 나라는 엉망이 됐어. 황제가 직접 나서지도 않고 있어. 왜? 황제는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 그 농민들은 점점 불만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엉망인데 황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지, 그치? 황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직접 들고 일어서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때 백성들은요, 우리의 이 단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유니폼을 차려입고 일어났습니다. 이 머리에다가 노란색 수건 2건을 쓰고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황건적이라고 부릅니다.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잘 확인해야 되는 게 여러분 농민들은요 사실 반란 일으켜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얘들이 힘도 약하고 뭐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치? 귀족들 부자들이 반란 일으키면은 사실 잘 나가기가 쉬운데요. 얘네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였다라는 거는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이었던 거지, 그치? 자, 여러분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황제는 지금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바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제가 안 보였던 사이에 황제한테 들키지 않게 몰래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힘을 키웠던 호족들, 실력자들이 황제 대신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황건적의 난을 막 진압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실력자들,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호족들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여기 화면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대표적인 당시에 잘 나가던 호족 3명,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조조, 유비, 손권 이런 애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조, 유비, 송권 이런 애들이 이제 점점 힘이 세지게 되자 아예 한나라 황제를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한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 자, 이 시기를 그린 책이 바로 삼국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고 우리 학습지 채우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오타입니다. 학습지 일단은 7쪽이에요. 일단은 7쪽. 자, 볼게요. 자, 외척인 왕망이 하늘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가 신이었죠. 그러고 토지 개혁을 추진했으나 멸망하고 나서 다시 만들었던 나라가 후한. 광무제가 한을 다시 건국했는데요. 이 시기 때는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들이 정치를 주도했다. 사실 호족들이 광무제가 황제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호족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 당연히 농민들의 불만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일어났던 농민 반란이 뭐라고? 바로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우리 정리를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한나라 이후에 이제 삼국지로 넘어갈 건데요. 그 시기 때는 그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